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 이란 재정학적 리스크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까지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모든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서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 오랜만에 나와줬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미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이 7,800달러 선까지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CEO죠. 이분도 지금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이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상황 자체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오히려 비트코인과 금의 시세는 올라가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약세에서 강세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고 단기 저항선인 7,500달러, 7,580달러 선을 상회한다면 8,735달러로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정기 기구자인 미카엘 반 데 포포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7,000달러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현재 가격 목표는 7,8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넥소의 최고경자 안토니 트렌체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실시되는 올해 5월 무렵 비트코인 가격이 55,000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이제 갈등 격화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4분기 S&P 500 지수가 강세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은 미국 이란의 갈등 격화를 오히려 적절한 이탈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의 시세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세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3.84%, 그리고 이더리움 5.06%, 그리고 XRP는 11.18%, XRP가 생각보다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8.67%, 그리고 라이트코인 4.55%, 그리고 이오스 4.7%,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5.26%,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4.27, 그리고 모네로가 8.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빌 체리슨이라는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골드,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를 같이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도 첫 번째 커렉션, 그리고 두 번째 커렉션, 그리고 폴링 웨지 패턴, 그러니까 하락하는 쐐기형 패턴이죠.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은 쐐기형이 나온 다음에는 상승 흐름이 확률상 나온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도 금도 비슷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커렉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폴링 웨지 패턴 나오고 여기에서 가격이 모아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딱 이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대로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7,8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의 상승률보다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아마 더 높을 겁니다. 금은 아무래도 가격의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는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격 상승폭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금이 이렇게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 기술적 분석에서도 폴리매치 패턴으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주변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으로 분리되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금과 동일하게 지금 움직여 간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알케미스트도 장기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7,833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 레벨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지는 추세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XRP도 이제 지금 그 바라보는 전망인데요. 지금 0.21302달러까지 이 상승을 하고 여기서 저항선을 맞고 0.202달러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XRP가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시세 상승세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7,800달러 선 저항선에 딱 부딪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항선까지 한 번에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상승세에 이제 저항선에 정확하게 부딪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바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저항선에 맞고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고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박스권의 안에서 다시 또 놀게 될 것인지는 추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또 저항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딱 포진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과거에 이렇게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들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이런 테스트 구간을 지난 다음에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60이 RSI가 60이 지나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맥디도 지금 상승 패턴 블리시 크로스 오버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계속 위쪽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단계적인 계단식 상승이 계속 이어졌고요. 아주 긍정적인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형적인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를 상승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패턴이 확실하게 지나서 이 위쪽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RSI로 보더라도 과매수 국면에 이제 살짝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과매수 국면에서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돌림이 다시 한번 나와서 7,600달러 선 이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맥디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같이 덩달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격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드디어 상승 흐름,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제 깨지고 올라가는 흐름들로 바뀌어 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들인데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흐름들로 이제 변화되는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작점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함으로써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면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143달러 선, 이 저항선에 지금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우선 이더리움이 조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이어가는 걸 좀 시장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SI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플 0.2달러 회복, XRP는 아이폰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XRP의 가격 분석 뉴스 BTC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XRP 이동평균 수렴 발산지수는 맥디죠. 서서히 강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는 5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등 현재 리플의 기술적 지표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소가 0.198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가격은 0.2달러와 0.2050달러를 넘어서 0.212달러와 0.225달러 저항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페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와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XRP는 애플 아이폰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대중은 회사 이익이 아닌 기능적인 면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애플이든 리플이든 누구를 위해 가치 창출을 하는가에 대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장점에만 신경 쓸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기능적인 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데이비드 슈와츠는 아무래도 최고 기술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브래드 게링하우스, 비트코인 고래와 달리 XRP 덤핑할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했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자사의 엄청난 양의 XRP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리플과 XRP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리플은 XRP의 최대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요점은 저희가 가장 큰 소유자로서 XRP 생태계 성공에 가장 관심이 있는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라며 리플의 XRP 성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리플이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많은 XRP를 소유하고 있으며 XRP 성공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덤핑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사가 소유한 XRP의 대부분을 에스크로에 잠궈 넣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XRP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XRP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막 덤핑을 할 이유는 없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XRP를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계획되어 있는 매도이기도 하지만 계속 매도를 대량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현금화하면서 자신들 관리 자금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아무튼 XRP를 시장에 내다 팔면 당연히 그 시세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시장 원리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XRP를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올리는 역할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XRP를 매도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시장에 대한 가격 영향은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신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도 공급량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채굴을 이용해서 그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와 이게 차이점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XRP를 들고 있는 그 매수자분들은,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이걸 내다 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XRP가 과연 이 리플이 어떻게 이 XRP를 관리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XRP를 지금 가격을 관리하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 관리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지금 기술 개발이나 이 세력 확장에 조금 더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잘 되면 결국에 XRP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XRP의 가격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꽤 나왔습니다. 0.21951달러까지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그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XRP가 가장 또 저조한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낮은 흐름이었는데 정말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 2달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겹게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반등세가 한번 나온 건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반등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 국세청 5,000달러 이상 암호화폐 기부에 자산평가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특정 금액 이상 기부할 경우에 정식으로 시가를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부단체에 5,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기부할 경우에 기부금 시가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자주 하는 질문에서 지금 그 답변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더 기빙 블록은 공동 설립자 알렉스 월슨 같은 경우 높은 기부금 평가 비용과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암호화폐 기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론티어 전자재단, 유니세프 등 대형 비영리 단체들도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기부의 이점 중 하나는 납사 항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부금 평가라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1만 달러 이상 기부할 수 있어도 4,999달러를 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부금을 평가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인 세무사가 30초 만에 코인마켓캡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암호화폐 기부에 자산을 평가하는 또 시세를 다시 평가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국세청에서도 이 기부금이 아무래도 다른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부금이 꼭 기부금으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도 사회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를 지금 잡으려고 국세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부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기부를 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존 메가피 미 의원이 미국의 의원 535명을 전부 토큰화하겠다. 초기 상장가는 1페니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보안업체 메가피의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가 미국 국회의원 535명을 토큰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존 메가피는 미 의회의 의원 모두를 토큰화하고 그가 운영하는 거래소인 메가피 덱스에 상장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의원마다 토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책정돼 사고팔 수 있게 되고, 토큰화 작업은 오늘 2월까지 진행이 되며 3월 1일 초기 상장가 1페니 약 15원 정도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토큰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의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메가피는 이번 프로젝트에 미국 당국의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대선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 토큰화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그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 로비를 통해서 의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의사도 밝혔던 메가피인데요.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들의 이제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꽤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부 스타나 이런 사람들을 하면 아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기인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토큰화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가치의 증가에 따라서 가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형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메가피가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네, 아무튼 논란이 좀 적은 데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일반 스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도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부머 자산 70조 달러를 상승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열려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25년 뒤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70조 달러 상당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코인들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2045년 비트코인과 함께 자란 밀레니얼 세대가 물려받을 자산 가치는 68조 4천억 원 달러로 미국 내 국내 총생산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정말. 자, 일반 저축과 그리고 금,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로 자산이 이동하면 이 암호화폐가 투자 옵션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산업 모니터링 업체 코인댄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자 비율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 25세에서 이제 34세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로부터 이 자산을 물려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나 기본 원래 자산에서 이제 암호화 자산으로 투자 옵션이 늘어날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근데 단기적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25년 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바로 베이비붐 세대에서 지금 그 상속이 바로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일어나긴 할 건데, 그 자산들이 확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